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아주 세게 나왔는데 오전장에는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아마 밑으로 또 이제 곤두박질을 치다가 다행히 이제 오후에 웬일인지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코스피도 좀 올려놨고 코스닥도 이제 2.7%까지 아주 크게 올려놨습니다. 아랫골이 길게 달아났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오늘은 뭐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바닥 나왔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하도 막 심리적으로 막 괴롭히는 장이라서 이따 요거를 잘 이제 다듬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같으면 바닥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왜 못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국내 증시 약간 이제 불안감이 좀 크죠, 그렇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지수도 크게 반등 나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종목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특정 테마만 또 올라온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꼭 얘기해 드릴 거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 얘기해 드릴 거고 물론 이제 음봉 맞은 것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 쪽이 좀 폭등하거든요. 어제도 좀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인 요즘에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한데 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게 증시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증시에 어떤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드리죠. 네. 오늘도 할 말이 많겠죠, 그죠? 네. 할 말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게 있다는 거는 시장이 죽은 게 아니란 뜻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네. 시작할 때 점점점 적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죠.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안 이쁘게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27%. 안 이쁘죠? 뭐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죠? 네.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래서 안 이쁘게 끝났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는 뭐 상승 출발은 했어요. 괜찮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플러스 0.6% 상승 출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10시 넘어서까지 막 쭉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게 급락하다가 끝날 때 확 까볼린 거예요. 그래서 캔들은 이뻐요. 뭐 오늘 아침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겠지만 어쨌든 캔들은 잘 끝난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이거보다 더 세게 올라왔죠. 아시아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이제 일본 증시인데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여기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까지 쭉 빠졌었죠. 그리고 꼬리를 아주 길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맞죠? 그리고 여기 홍콩 증시 보시면 여기는 좀 하락 마감이 요즘에 중국 증시 뭐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오늘 상승 마감은 했고 그죠? 네. 호주도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대만을 봐야죠. 대만도 지금 아랫골이 달고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건가요? 뭐 좋은 거긴 한데 네. 남들보다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온 거니까 그거는 뭐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77%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진짜 뭐 욕 나올 정도로 그죠? 네, 욕이 나와요, 그죠? 네. 이것도 너무 억지로 이제 떨어뜨렸는데 여기 보시면 더 빼놨죠,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코스닥도 플러스 출발했다가 뭐 마이너스 1.75%. 네, 그래서 이제 또 전저점을 더 갱신을 하면서 750포인트까지 갔다 왔거든요. 오늘 저점이 750포인트는 어디냐면 올해 초에 코스닥 지수예요. 그러니까 올해 저기 상승한 거 있죠? 다 빼버렸어요. 오늘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2월 초. 여기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상승한 거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2차전지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VM 쟤네들 거래 정지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 전부터 얘기했었죠, 그죠? 네. 저 왼수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쟤네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떨어지니까 다 반납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지수 올라간 것 때문에 크게 덕을 못 봤어요. 득을 못 봤죠. 크게 득을 못 받고 2차전지 몇몇만 그죠? 그렇게 해놓고 개인들은 피해만 입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여기 보시면 환율은 뭐 환율이랑 원화는 크게 저기가 없는데, 뭐 저기 유가는 그 원달러 환율은 의미가 있어요.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물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떨어졌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네, 떨어졌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네, 안정을 찾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기관이 웬일인지 오늘 좀 샀거든요. 네. 이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이제 징계한 건데, 보시면 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좀 팔았고 기관은 조금 샀죠. 금융투자도 좀 판 걸로 돼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 계열 샀는데 기관이 많이 샀고요. 2배 이상. 그리고 금융투자도 많이 샀어요. 다 샀어 오늘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과하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개인 말고는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뒤집혔어요. 개인 빼고 다 샀어요.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 빼고 다 샀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이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진풍경인데 오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뭐냐, 일단 거래소에서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막 팔다가 1시 넘어서 기관이 점심 먹고 와서 좀 샀어요. 거래소 쪽 주식을. 그래서 플러스로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로 끝난 거고요. 순매수로.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쪽을 보시면 외국인은 아침에 잠깐 팔다가 좀 샀거든요. 계속. 근데 여기 보시면 녹색 있죠? 녹색이 기관인데 기관이 아침부터 쭉 사다가 좀 쉬더니 또 밥 먹고 와서 또 쭉 샀어요. 네, 많이 샀죠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저렇게 올려준 건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의 작품이다. 특히 기관이 웬일인지 많이 샀다.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관이 사면은 저렇게 많이 사면 불안한 게 조만간 팔아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 만들어준 거는 정말 아주 고마운데, 네, 조만간 이 사람들은 파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 잘 안 바뀌듯이 이분들도 잘 안 바뀝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양봉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강한 반등 이어질 겁니다 라고 예전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요즘 심리 강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올해 FOMC 회의 2번 남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헤드워치에 따르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금리 얘기만 나오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죠. 그렇죠? 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네. 그래서 내일 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에서 또 어떤 얘기 나와서 뉴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떨면서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막 더 깨면서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죠. 뭘 더 해요, 그죠? 네. 이것도 지금 억지로 떨어진 건데, 2차전지 때문에.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에 2차전지 플러스 미수, 신용미수 반대 매매,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캔들 이거 나온 거는 정말 좋은 거 나온 겁니다. 정말 예쁜 거 나왔어요. 정말 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바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네. 옛날 같은 거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근데 너무 의지하지 마셔라.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좋은 거 나왔지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라. 네. 근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게
오늘 우리나라도 어쨌든 올해 올린 거 다 뺐죠. 올해 올라간 거. 그러면 다 내려왔다는 소리, 걸추 다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지수를 보니까 어디에요? 저기 일본도 아랫골이 길게 달아났는데 이게 최근 저점이거든요. 전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얼추 저점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추 다 내려온 게 맞겠죠. 근데 딱 요 타이밍에 아까 대만도 볼까요? 대만도 뭐 이 정도면 얼추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일단은 충분히 눌러주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주식시장보다 더 못난 역할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오랜만에 한번 좀 볼까요? 자, 저는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코인은 쉬워요, 주식보다. 코인이 더 쉬워요. 네. 잠깐만요. 자, 봅시다. 최근에 나락으로 갔었던 코인이 오르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요 화면 요거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한두 명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유튜브 쪽도 좀 눌러주시고요. 예, 구해주세요님 어서 오세요. 네, 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추천하고자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주식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는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 코스닥 쪽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줘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가 언제 여기 고점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죠? 그 무슨 서울 남산타워 같지 않으세요? 21년 말 코스닥 나스닥 붕괴되기 직전 이게 21년 한 11월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주르륵 떨어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막 떨어졌죠. 막 아주 죽을 썼어요. 진짜 묵사발이 됐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주식하는 사람, 코인하는 사람보다 주식하는 사람이 낫다 그랬으니까. 주식도 힘들었지만 코인은 더 힘들었어요. 네. 자 여기가 23년 올해 1월 달이에요. 막 그냥 죽어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주식시장 올라올 때 여기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박스권이었어요. 자 여기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3월달에 보시면 쭉 세게 올라왔죠. 이때 왜 그랬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에 통화하는 뭐 저기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대다 막 그러면서 어거지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6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갇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뚫고 올라오죠. 또 이 얘기했다고 주식을 버리고 코인으로 이사 갈까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든 뚫고 올라오죠. 올라와요. 자, 요거를 더 최근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보면은 더 지우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아서 약간 목소리가 좀 처질 수 있습니다. 네. 누구랑 싸우고 온 건 아니고요. 약간 체력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자, 아까 이제 그 뒤에 부분 박스권 있죠? 여기를 지금 확대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올해 1월달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3월달이 여기고. 네. 어쨌든 박스권을 지금 거래가 실려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자 이게 왜 급등을 하느냐? 급등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자, 뉴스 갖고 왔어요. 보시면 자 눈을 뜨니까 뭐 비트코인이 4천만원에서 4,700만원이 됐다.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5개월 만에 4,700만원 돌파했다 이거죠. 네. 블랙록 땡큐.
ETF 기대감 때문에 상승.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여기 가상화폐 영원한 수건인데 비트코인 ETF가 이제 상장되는 게 이제 이쪽에서는 뭐 가장 바라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대 그 어디에요?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랙록이 여기 나오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가 미국 증권 예탁결제원에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만간 드디어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날 거다. 여태까지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승인이 날 거다라는 지금 아주 강한 기대감이 이제 생기니까 이쪽에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물려있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방산주라 얘기해 주시지 뭘 또 ETF를 시간 아깝게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쪽에서 저게 치고 올라오면은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수급이 좋아집니다. 네, 실제로 좋아집니다. 올해 초에 그 기억하세요? 제가 그 올해 초에 왜 작년 말 올해 초 막 그때 왜 창투사 좀 하라고 막 그래갖고 그때 창투사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때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올해 1, 2월 달에 분위기 괜찮았다고요. 3월 달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지. 코인 이걸 다시 보시면 자, 아까 왜 크게 빠졌을 때 있잖아요. 자, 다시 보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홍성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21년 11월 달 그죠? 여기가 작년 말 크리스마스 때쯤인데 여기 폭락하고 나서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 저기 창투사들이 괜찮았다니까. 창투사가 왜 그때 제가 추천했냐면 코스닥이 바닥 찍었을 때 제일 잘 올라오는 게 창투사예요. 창투사. 그 어제 여기 뭐야 그 소고기 관련주 중에 제가 창투사 하나씩 적어드렸잖아요. 유튜브 쪽에 응? 어제 1번 찍으신 분들 그죠? 네, 찍어드렸잖아요. 그거 오늘 올랐잖아요. 들었다 놨다고. 왜 그랬겠어요? 이것도 되거든요. 창투사들이 보통 코인 관련주가 많아요. 네. 옛날에 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거 많이 갔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2월 달에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제 개별주들 바닥 찍고 올라오나 보다. 근데 이제 저 썩을 놈들이죠. 2차전지 맨날 걔네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그죠? 네. 근데 드디어 비트코인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테마주가 형성될 수 있냐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창투사고 그거 말고도 많아요. 하여튼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거고 그 CBDC라고 들어보셨어요? CBDC? 네. ABCD가 아니고 CBDC. 센트럴 뱅크 뭐 그런 거예요. 뭐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셔도 돼. CBDC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을 하는데 이걸 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코스닥에 이제 햇빛이 좀 들려나 보다. 그죠? 네. 햇빛이 안 들면은 왜 곰팡이 끼고 막 약간 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따뜻한 햇빛이 좀 비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코스닥 지수 아까 다시 볼게요. 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제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죠. 이거 되게 좋은 캔들이다. 그런데 바닥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지 마라. 하도 심리가 요즘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내일 마이너스 2%짜리 음봉 하나 떨어지면 난리가 나신다고요. 이게 오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져 이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이 세게 나와도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이쪽 바닥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 자료를 여러 개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참고하세요. 네. 코인 사지 마세요. 네. 코인 사시면 더 힘들어요. 네.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코인이랍니다. 코인 하다가 쫄딱망 해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난리도 아니래요.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
회생 파산 변호사들이 요즘에 수입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손님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자, 코인 하지 마세요. 코인은 주가가 저렇게 급락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땅, 빌딩, 그죠? 아니면 현금, 아니면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뭐 담보 잡을 게 있는데 코인은 담보 잡을 게 없어요. 왜? 가상이니까.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담보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주식이 30-40% 떨어지면 힘들죠. 그죠? 근데 버틸 수 있어요. 저력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야. 그죠? 근데 코인은 못 버텨요. 못 버틴다니까. 네. 그래서 손절이 쉽게 나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온 종목들을 쭉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올라온 거 얘기하기 전에 떨어진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랑 어제 말씀드렸던 럼피 스킨 관련주들은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이 굉장히 거칠죠. 굉장히 거칠어요. 일단 럼피 스킨부터 볼까요? 어제 그 점상 나온 게 대성미생물인데 오늘 아침에도 뭐 점상 출발을 했는데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전고점이기도 하고, 그죠? 뭐 점상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7% 상승 마감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신사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만 그랬고요. 어제 이거 다음으로 상한가 잘 간 게 이글벳인데, 이글벳은 플러스 10%에서 시작을 해서 추가 상승 없이 바로 마이너스 12%에 끝납니다. 거래가 전날보다 많죠? 근데 전날보다 많긴 한데 크게 보면 대량 거래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량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야? 대량 거래가 아니에요. 뭐지? 전고점 찍고 내려왔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은 단순하게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뭐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져요. 단순해야 되는데 세력이 최근에 매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갑자기 점상한가 갔어요. 잠깐 풀렸고 뭐 때문에? 럼피 스킨이라는 새로운 신종 질병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이 뭐 이 정도에서 뭐 매집을 했다고 치자고요. 상한가는 세력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날 했든 그 전에 해놨든. 근데 그 전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세력이 만약에 팔았다 칩시다. 세력이 팔아가지고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글벳 세력이 오늘 이 장대 음봉이 나온 이유가 그 세력들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웃기잖아요. 최근에 다시 매집한 적도 없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상한가 만들어 놓고 잠깐 풀렸다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수익 난 게 있었겠냐 이거죠. 보통 세력이 어제 사서 오늘 팔아버린다 그러면 10중 8구 분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침에 부흥 띄워서 급등을 시켜요. 그리고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확 무너져서 개미들 싹 다 물리게 하고 빠진다고요. 근데 이글벳의 오늘 분차트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훅 떨어졌어요. 이거 1분봉 차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마이너스 10%로.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팔 수 있겠어요? 아, 그래, 세력이 시장가 매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네. 북한 말로 갓나 새끼들이죠.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그게? 네. 북한 말로 뭐 종갓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이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도 볼게요. 지금 어제 중앙백신 이거 상한가 갔죠? 시간에까지 해서 이것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밀어버렸어요. 그냥 밀었다니까. 아침에 급등 출발 못했냐 했어요. 플러스 9%. 이글벳이랑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밀어버렸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아침부터 확 밀면은 거래가 전날 대비 무조건 적게 나와요. 네, 자, 예전에 제가 음주 가무를 즐길 때 노래방 가면은 박상철 씨의 무조건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안 부른 지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술 끊은 지 10년 넘었고요. 노래방 안 간 지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저 그런 데 좀 안 갑니다.
네,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데 간다고 뭐 더럽게 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노래방 갔을 때나 그 노래 많이 부를 때나 그랬죠. 근데 이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써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거래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전날 대비 2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상한 겁니다. 분차트 다시 보시죠. 아니 시작하자마자 밀었잖아요. 중간에 잠깐 올라오긴 했죠. 근데 다시 밀었잖아요. 이거는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추천 안 하겠지만 이거 내일 아침에 한 5% 10% 떨어지면 사실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걸요? 못 사요. 전문가도 이거 어지간한 사람 이거 추천 못 해요. 추천 못 한다. 제정신은 추천 못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용기 내서 추천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속으로 그래요. 주식하다 미쳤나 보다. 뭐 이런 걸 주지 마. 사자마자 올라갈 걸 줘야지. 이렇게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진 걸 준다고. 요거도 먹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 더 볼까요? 어제 우진 BNG 어제 시간에까지 해가지고 상한가 간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에 포함해서. 근데 아침에 요것도 한 4% 띄우더니 그대로 음봉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거래가 없어야 돼. 전날 대비. 그렇죠? 근데 쟤는 너무 많아요. 간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도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후루룩. 그러니까 어제 그 막판에 추경매 산 사람들 아침부터 얼마나 저기 고됐겠어요. 이게 누구 이제 골탕 먹이는 거냐면 전날 장 막판에 산 사람들이 여기서 샀겠죠?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침에 팔지도 못하게 끌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딱 그 사람들 본전 전까지만 와서 메롱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누구 골탕 먹인 거예요? 이 사람들 골탕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가라. 응? 나가라는 거예요. 자, 나가랄 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나가! 그럼 그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건 가출이니까. 그죠? 네. 응? 그것도 똑같아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없는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네. 나가! 가만히 죽은 척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네. 저 없는데요.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 세상에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제이시언을 지난주에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느낌에 딱 오더라니까요. 네. 난리지기겠구나. 할머니들 왜 날 구주면은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삭신이야. 비 오겠구나. 대부분 비 오죠? 네. 저도 이제 그 경지에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쌩 난리를 지기겠구나 이제. 그죠? 다음날 오르고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데 거래 하나도 없죠. 거래가 너무 없어. 이러면 좋게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캔들을 좋게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수상한데? 물론 이제 이랬다고 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상한가 나온 줄 알고 아침부터 막 사신다고 바쁘신데 그러지 마세요. 네. 내일 아침에 오늘 같은 음봉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사료주 쪽에 누구도 건드리는 미래생명이죠. 뜬금없이 혼자서 보죠. 네. 이건 간 것도 없어요 오늘. 혼자서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네. 이건 비속어니까 넘어가죠.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어제 그 혼자서 용맹하게 올라가던 한일단조 방산주죠. 오늘 뭐 하고 있어요? 혼자서 지지고 있어요. 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찜질방인 것처럼 지지고 있어요. 왜 이게 급락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긴장이 완화가 돼서 급락했대요. 완화가 되긴 뭘 완화가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미군 그 특수전 사령관들 그죠? 네, 지금 이스라엘 가서 지금 무슨 작전 지시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어갔더만요.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긴 했는데 폭격 무지하게 하고 지금 이제 대규모 인질 작전
인질 구출 작전, 예, 참수 작전 그런 거 한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지금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 긴장이 완화됐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음봉 떨어지니까 그냥 둘러댄 거죠. 이런 거는 좋게 보셔야 된다, 나쁘게 보셔야 된다, 좋게 보셔야 된다. 그러나 사지는 마세요. 왜? 올라오면 우리 방에서 팔 거니까. 예? 요즘에 그 시세 조정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방은 그런 거 안 해요. 네. 제가 이제 무료 추천하는 거 봤습니까? 무료 추천을 해야 시세 조정을 하지.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무료 종목 진단도 안 해요. 저는 시세 조정할 게 없어요. 네. 우리 방 보유 종목 얘기도 안 하고 팔 때가 되면 우리 팔 거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사라고 하죠. 저는 거꾸로 하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도 꺾였죠. 이런 거는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안 좋게 본다. 왜? 이거는 많이 올라왔지. 그러면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려서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팔고 버티시잖아요. 그럼 다 끌려 내려와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져요. 네. 그래서 어제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쭉.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뭐 했어요? 떨어지다 말다 떨어지다 말다 막 흔들죠? 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전쟁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끝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자 하나 이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꿀팁이라고 하죠. 네.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중에서 고유가 수혜주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급동유와 GSE, 대성에너지, SH에너지와 대성산업, 기타 등등등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최근에 물리신 분들은 어디 가서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진단 같은 거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네. 그 종목들이 그때그때마다 급등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고유가, 즉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이었던 게 작년 2월부터 5월 사이 그리고 이 부분 20년 초 그때도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1월 초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게 그때입니다. 그때하고 그 전에도 보시면 있어요. 네. 보시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갔던 흔적이 있어요. 즉 사람으로 따지면 학생으로 따지면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대로 따지면 뭐 병역, 이력 카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니 회사에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 있어요. 어디 안 가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보면서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분이 똑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반드시 100% 똑같지 않은데 70% 이상은 비슷합니다. 네. 애가 태어나면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둘 다 골고루 닮든 아니면 엄마 아빠 건너뛰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닮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외가족을 닮을 수 있고 어쨌든 누구라도 닮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가서 싹싹 빌면서 아우 제 종목 좀 봐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 갖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의대를 갓 졸업한 저기 의사 선생님보다 네. 그 병을 20년, 30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병에 대해서 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보면 나온다니까. 네. 어디 가서 무료 종목 진단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튼 이쪽은 그 아까 럼피 스킨이나 이스라엘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대신에 끝난 건 아니지만 과열이 심하게 된 거는 피하셔라. 방산주는 휴니드 빼고는 과열 심하게 된 게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휴니드 빼고는. 근데 이제 이쪽에 고유가 수혜주 중에서는 과열이 심하게 된 게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차트만 보고 함부로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차트만 보고서 그걸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반응해서 움직일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차트만 보고 끝났어요. 무조건 안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여기서 우리 화해하자, 절대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둘 중에 누가 하나 죽든 아마 세게 한번 부딪힐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상도 빗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종교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가 종교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테러가 좋으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나쁜 놈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급등한 이유가 되게 웃깁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서 이제 히림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갔어요.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전쟁이 막 터졌을 때 빈살만이 원론적으로 그죠? 네,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죠. 하마스 편을 든 게 아니라 그 말했다고 그냥 폭락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때. 응? 근데 이제 다시 양목 만들고 또 어제도 폭락했었어요. 지수 빠진다고.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히림이 뭐죠? 대표적인 네옴시티 수혜주.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방문해서 이제 거의 일정 끝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상한가 갔습니다. 응?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많이 갔거든요. 데모 이런 거. 네, 최근에 여기서 급등 한번 하고 이틀 들어다 또 올라갔는데 거래도 좀 있고 괜찮아요. 바닥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캔들이죠. 이런 거하고 뭐 여기 보시면 삼부토건은 이거는 바닥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올라왔고 뭐 유신 이런 것들도 괜찮죠, 그죠? 네, 잘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SY도 좀 세게 올라왔고 뭐 그랬어요. 이거하고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바닥이죠. 폭거래도 심했는데 자 이런 게 올라와요. 뭐 다스코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네옴시티도 되고 뭐 우크라이나도 되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올라온 이유가 웃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정도 특히 어제보다 오늘이구나 그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뭐 푸틴이 죽었다. 침실에서 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응급 조치를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역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죽은 거 아니냐 건강 이상설, 네? 심장마비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그러면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웃었어요. 네. 아니 그냥 낙폭과대라고 하면서 올라가면 되지 그죠? 네, 별의별 걸 그냥 다 얘기하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는 푸틴이 바지에 똥 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푸틴이 바지에 똥 쌌다고. 그런 얘기 많아요. 가짜뉴스겠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바지에 똥을 쌌대는 둥, 뭐 계단에서 자빠졌다는 둥. 근데 보면 맨날 멀쩡해요. 네. 이제 그런 이유라도 들면서 아무튼 급등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은 자꾸 시장이 안 좋다 계속 그러지만 종목들은 의지가 강한 거예요. 왜? 뭐라도 있으면 붙잡아서 올라오려고 지금 막 이러잖아요. KN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NN 방송국이죠. 경남방송 맞나요? KNN이 요게 그 YTN이라고 이제 어디 민영화 민영화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화 진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KNN은 YTN이 아닌데 그냥 갔어요. YTN 민영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에서 3-4%또 올랐어요. 시간에 이게 뭐죠? 부산 엑스포 수혜주. 저희 방에서 앞에서 사가지고 수익 좀 냈다가 최근에 산 거, 최근이라고 해도 마지막에 산 게 하나 있는데 수익이 좀 났다가 절반 남겨놨더니 2차전지 때문에 막 눌렀다가 오늘 급등해가지고 내일 또 추가 상승 나오다 팔아버리려고 이제 싸게 산 게 하나 있거든요. 저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결정되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 둘이서 그죠? 그런 큰 그 결정이 이제 다음 달에 난대잖아요. 부산 엑스포. 사우디랑 우리나라랑 이제 그 겨루고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다 오고.
그러니까 빈살만도 그런 거 참 쿨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 그런 거는 뭐 나쁜 거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말고도요 많은 종목들이 많은 이슈를 갖고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힘드셨을 거고 오늘 오전에도 힘드시긴 했을 텐데 버티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제가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7월 달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9월 그 다음에 10월 요 사이에 종목들 많이 빠졌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빠졌고, 자 맞으면 1번 찍어 보시죠. 자 오늘 번호는 딱 요 한 번만 찍습니다. 많이 빠졌죠? 맞죠? 그죠? 네 그죠?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올 때 너무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본전 이상 올라오죠? 그러면은 파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5%건 10%건 20%건 좋은데 적당히 수익 내고 파시라고. 본인이 기대했던 게 30% 수익이다. 그러면 10%만 수익 나도 팔아버리시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처음에 거기에서 목표했던 수익이 안 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얘기는 제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서 데모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 매수한 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13,000원, 14,000원이구나. 14,000원쯤에서 누가 여기서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얼마 손실 난 거예요? 대충 40%. 그렇죠? 40% 났는데 여기서 자기 본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50% 올라와도 안 돼요. 8,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올라오려면 50% 갖고도 안 된다니까. 60% 한 70% 올라와야 돼요. 맞죠? 네. 70% 80% 올라와야 본전이고 좀 더 올라오면 이제 100% 저기인데 이 사람 14,000원에 산 사람이 10% 수익 내려면 여기 저점 대비 2배, 즉 100% 상승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거의 2차 전지 때문에 이만큼 빠진 건데 그 왼수땡이들, 왼수덩어리들, 그 왼수들만 아니었으면은 데모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해가지고 즐거운 수익을 줬겠죠. 아 역시 참고 기다리니까 수익을 주는구나. 근데 이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원했던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요.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은 본전이거나 약간 수익 줬다가 다시 빠져요. 왜? 여기 대비 많이 올라갔죠. 힘들겠죠. 그죠? 저점 대비 50%, 100% 올라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수익이 잘 안 나세요. 올라오면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가 저희 방에서 어떤 재료를 갖고 샀어요. 샀는데 이선지 때문에 끌려 내려갔어요. 중국 수출 통제하는 이게 수혜주였는데 2차 전지 저 썩을 놈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아니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 아니에요? 더 빠지더라고요. 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고생하다가 올라오길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수익이에요. 팔라 그랬어요. 왜? 여기에서는 그냥 갔으면 여기까지 갔겠죠. 그죠? 네. 전고점을 돌파하든지 돌파하면 팔든지 뭐 그랬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 커트 다른 걸로 이사 갑시다. 이동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시죠? 지금 그렇게 하시죠. 이 얘기는 내일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내일 꼭 들어오세요. 내일 수요일이죠? 네네. 내일 좀 얘기해드리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고 지수만 세게 올라온 게 아니라 종목들도 아주 골고루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제 건 안 나왔는데요. 나올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진 않잖아요. 빠른 거는 바로 그냥 2, 3일 안에 다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늦는 거는 2, 3주,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기다리시면 다 올라옵니다. 세력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나가지 마시고 버티세요. 어제하고 오늘 손절 안 하셨으면 손절 안 했는데 반등 나왔죠? 그거 자체가 수익이에요. 반등 나와도 손실이겠지만 손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수익이지. 맞죠? 네. 자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왜 긍정적으로 해야 되느냐? 참고 이겨내려고. 주식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참아야 되거든요. 네. 자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러면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개미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서 막 던지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나고 언제 지수가 안정돼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올까요? 투자 심리가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외는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면 됩니다.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내려오면 됩니다. 세게 내려올 것까지도 없고 그냥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냥 조용해지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뭐냐? 미수 물량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그 미수 물량이 다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미수 물량이 조만간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미수 물량이 다 정리가 되면 개별주 바닥입니다. 그때는 타고 다니던 차까지라도 다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바닥입니다. 미수가 지금 최대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미수가 미수 반대매매, 이게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와르르 무너지면은 그냥 뭐 이거건 저거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수 반대 매매가 거의 한꺼번에 다 나오고 끝. 그 다음에 급반등 쫙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수 반대 매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알파벳 Z까지 한꺼번에 지수가 폭락하면 쫙 빠져서 신용 미수 반대 매매 나오고 쫙 급등했거든요. 일제히 다. 근데 지금은 A가 막 급락을 해요. A 테마나 아니면 특정 종목이, 특정 테마, 특정 종목이. 그럼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B와 C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무서우니까 쟤네 왜 저래? 걔네들도 떨어져요. 그것도 여기서 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D, E, F가 이러면서 조정오기 전에 나도 현금 만들어야 되겠네 막 같이 팔아요. 미치는 거라 이게. 미수 반대 매매도 무슨 끊어지면서 나와요. 끊어지면서. 총으로 따지면 연사 있죠? 드르륵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점사 따당 이러면서 끊어 쏘는 거예요. 끊어 쏘기.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안 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라기보다는 사람들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또 9시가 됐군요. 9시가 되면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이 또 방송하시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그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돌릴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내일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힘들 내시고요. 네. 고생한 것만큼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네.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신 돈으로, 그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땀을 흘려서, 그죠? 네. 돈을 또 벌어야 되겠죠? 주식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노동인데, 정신적인 노동에서 흘리는 땀은 뭐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손절하고 싶어 죽겠고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현금 들고 있다가 장 좋아지면 사고 싶은 그런 잔머리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참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잔머리 쓰고 싶을 때 참는 게, 그게 주식 투자자가 흘리는 땀입니다. 참는 게. 그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옵니다. 네, 그 보상을 한번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겪어보시고 그거 한번 이제 보상을 받아보면요, 딴 거 못해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회원들이 요즘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회원들이 요즘 고생이 많으세요. 왜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회원들은 성향이 되게 착하신 분들만 남았어요. 왜? 그래도 지금도 회원 제일 많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무소TV에서는 우리 서정호 대표님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이 저고, 밥TV에서는 제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왜 고생을 더 하시냐면, 앞에서 이제 미중무역전쟁, 뭐 코로나 다 겪고 나서 힘들었죠 그때. 근데 돈을 많이 벌어보셨거든요. 그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가시고 계속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지금 내 계좌보다 2배, 3배, 4배 튄다. 그 돈을 벌어봤으니까 어떻게도 못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벌어봤으니까.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아유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욕하죠. 돈을 못 벌어봐서 그래. 근데 번 사람들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정말 고생해서 참고 있거든요. 네. 땀을 엄청나게 지금 비 오듯이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돈 벌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라이브로. 심리 다 잡아드리니까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 문자번호로 들어오세요. 부담 안 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아직 돈이 안 돌아요 그러신 분들은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우리 또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 그 테마주 설명 잘 해주시니까 저기 무소TV 직접 들어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지금 방송 열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오늘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하고 럼피스킨 그 종목도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랑 네옴시티 수혜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겁니다.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 네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